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씩,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공약 발언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이렇게 됩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공약 발표는 이준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 동안 공약 발언해 주십시오. 예, 상계동 주민 여러분, 상계동의 경쟁력이 어느 부분에서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젊은 사람들이 상계동으로 몰려드는 시절에 상계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계동은 상대적으로 뛰어난 교통환경과 교육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층 신혼 주거지로서 각광받았습니다. 현재의 상계동은 그때 이후로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빠진 것보다도 다른 지역이 그 사이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교통을 한번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7호선이 들어온 이후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경기도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 신분당선이 들어오고 분당선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교통이 확충되면서 우리보다도 강남 접근성과 도심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젊은 세대는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현재 4년 동안 상계동의 인구는 10,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학교의 여러 가지 통계를 살펴보면은 성취도 평가 등의 성적을 토대로 봤을 때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이 상계동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학군이 좋은 상계동이라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이 학군과 교통의 두 축이 무너지게 되면은 상계동은 지금보다 더 급한 인구의 유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구의 유출 국면이 다가오면은 저희는 곧 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준석은 이번에 4호선, 7호선 급행화, 기초학력 증진 등의 교육과 교통을 핵심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수건 사입인 경전철 연장, 그리고 덕능터널 개통에 대비한 수락산 2터널 등의 핵심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인프라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꼭 이번 선거에서 미래를 위한 공약들을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황창화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30초 동안 드립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께서 기초학력 증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의 그 해결 방책으로서 공교육의 범위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어쨌든 그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미달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선생님들의 잘못인지, 아이들의 잘못인지. 네, 질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공교육 같은 경우에 이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이란 틀 자체가 우리가 평준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저는 또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이 한 번 뒤처졌을 경우에 다시 한번 기초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학생 수학 포기자라고 하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 2학년 기준으로 음수와 분수 계산을 잘 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다 잡아주지 못했을 경우에 그 뒤로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시급하게 개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공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이 일단 물론 해야겠지만은 지금까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일정 부분 비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력 요구치를 낮춘다는 것, 가르쳐야 될 내용을 줄인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민간의 영역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지금 사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방과학교 프로그램들을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제가 10년간 12개 지역에서 교육봉사단체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에 아주 큰 도움을 준 그런 이력을 바탕으로 저는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다뤄야 하는 것이고 교육의 문제는 지금 선후 그리고 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시급하게 돌입해야 되는 문제이고 상계동에는 봉사할 수 있는 대학생과 그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중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결합하는 형태의 교육봉사 프로그램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추희준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아까 그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그 혼잡해서 그 출근 시간을 제외한 그 이외의 시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 근무제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서
출근 시간을 분산시키는 게 이 교통정책을 급행열차라든지 뭐 경전철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는 게 더 건설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질문 시간 다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는 항상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현실성을 따져야 합니다. 지금 상계동의 경우 화이트 칼라 계층이 많이 통근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KT 같은 기업에서 유연 근무제 등을 테스트해봤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계동의 교통 현안은 오늘의 문제이고 이미 늦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막힐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정치인들의 잘못이고요. 그리고 4호선의 혼잡도가 200%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방치입니다. 지금까지 상계동에서 정치를 했던 분들은 우리 상계동의 순수한 화이트칼라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교통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체험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계신 후보 모두 전부 다 4호선, 7호선 지하철에 몸을 싣고 한번 40분 이상 출퇴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제가 내는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축시키고 왕복 20분 단축시키는 공약이 우리 상계동 사람의 주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아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급행 공약의 경우 이미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닙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이미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 비슷한 공약을 가지고 수원 지역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 전철 급행화를 가지고 연구 용역을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분당선에 이것마저 늦춰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빨리 화이트칼라 직장인들 그리고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통정책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4호선, 7호선 급행 노선 도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후보가 제안한 대피선 방안, 대피선 설치 구간을 10곳만 둔다고 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운영 맡고 있는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첫째 막대한 예산, 둘째 장기간 공사 일정, 셋째 안전 문제까지 있어서 검토 자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서울 지하철에서는 지금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6호선 급행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호선 같은 경우 대피선 설치 가능한 역이 지금 4군데 정도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안철수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피선을 10개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과장에 해당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리고 대피선 급행 같은 경우에 이미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급행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하철이 움직이는 평균 속도를 계산한 것을 표정 속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의 표정 속도는 다른 9호선에 비해서 급행 지하철에 비해 가지고 약 40% 정도 낮습니다. 이 수치는 바로 우리가 40% 느리게 통근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의 반대 이유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장기적인 공약들, 돈이 많이 들 겁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그 돈 어차피 다 들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확장 못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20여 년간 상계동 주민들의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미리 고민하지 못했던 것을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이번에 4호선, 7호선 급행화 같은 경우 새누리당의 노원 중랑 지역 5개 지역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측면에서 예산과 현실성 문제 모두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고 좀 더 심도 있는 전문적인 비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